근데 이 형사 공탁까지 갔을 때 피해자 쪽의 문제점은 뭐냐면 형사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취급이 돼요. 공탁을 받는 것보다는 합의를 보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7천만 원 정도, 7, 8천 정도를 이제 민사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합의를 하지 않고 공탁이 3천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그 돈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면 3천만 원은 3천만 원대로 받고 그렇죠.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셈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동차 속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에 운전자는 다른 짓을 하고 있었죠.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사고가 일어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속도가 늦으니까 뭐 피해자 얼마나 크게 다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피해자분 4시간 만에 뇌손상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머리부터 부딪힌 게 컸던 것 같아요. 고령이시기도 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천히 갔던 자동차 속도에 비해서 피해 크기가 너무 컸던 사건입니다. 이 사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편도 1차로 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양쪽에 이제 건물들이 있고 그 도로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도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도로를 다닐 때는 정말 이제 뭐 이분이 속도를 내신 건 아니지만 전방 주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물론 이제 보행자도 차가 오고 있는데 자기를 피해 갈 거라고 횡단보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피해 갈 거라고 그렇게 뭐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차를 살피면서 건너야 되겠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그렇게 막 뛰어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내가 오는 차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막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피해자 보면은 왼쪽에서 오는 차한테 충격을 당했는데 시야는 또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은 신경도 안 쓰고 건너편에 차가 이제 오고 있는지만 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차에 충돌해서 사고가 나도 사람은 머리를부터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사망까지 갈 수도 있고 더 최악은 이제 뭐 반신불수가 된다거나 뭐 이런 머리를 다치게 되면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마비가 오거나 이러면서 평생을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곳 이런 데를 지날 때는 전방 주시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피해자한테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 사고였죠.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 입건되었고 가해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합의금 최대액은 3천만 원이었는데 유족들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합의를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처벌을 받아라.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검사가 결국 이제 운전자를 기소를 했죠. 기소가 되어서야 이제 저희를 찾아오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이제 공판 단계부터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그래서 이제 공판 단계에서 수임을 해서 사실 합의를 보려고 많이 애를 써봤어요. 합의를 보려고 많이 애를 써봤는데 워낙에 유족 측이 완강한 입장이었었고 그리고 또 뭐 이분이 그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되는 거 외에 더 추가적인 뭐 형사 합의금을 지급할 만큼 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형사 공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사건을 진행을 했고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집행유예,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사건은 종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속이 안 됐다는 겁니다. 네, 구속이 되진 않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는데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운전자로서는 자기가 이제 구속이 될 위험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1심 판결이. 물론 이제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피해자랑 이제 형사 합의를 보고자 하는 동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형사 공탁까지 갔을 때 피해자 쪽의 문제점은 뭐냐면 형사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이제 공탁을 받는 것보다는 합의를 보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형사 공탁은 결국은 양형을 위해서 내가 피해 변제를 했다.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이 됐다라는 양형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그게 실제로 판결의 양형에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민사적인 법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형사 공탁금도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동차 종합보험사에다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형사 공탁금 받았으니까 그만큼은 못 줘라고 이제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건에서 이제 노인이시니까 뭐 별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사망 사건이니 위자료 1억에 뭐 장례비 500, 그다음에 일실 수익을 뭐 그래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쳐서 한 뭐 1억에서 1억 3천 정도를 받았는데 공탁을 가령 3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1억 3천에서 과실이 분명히 한 30% 정도, 30, 40%, 한 20%, 30% 정도는 30%라고 잡혔겠죠? 잡혔다고 하면은 한 7천만 원 정도, 7, 8천 정도를 이제 민사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합의를 하지 않고 공탁이 3천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그 돈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면 3천만 원은 3천만 원대로 받고 그렇죠.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7천만 원에서 공탁이 금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공탁한 돈이. 그렇죠. 그러면 7천에서 공탁이 빠지면 4천만 원만 받을게요. 4천만 원밖에 최종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좀 뭐 공탁금을 찾으신다 그러면 합쳐서 7천만 원을 그렇죠.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따로 더 받을 수 있는 3천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의 정도라던가 아니면 이 운전자의 과실이라던가 그러니까 사실 재판부나 검찰 뭐 이런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음주운전이라던가 뺑소니라던가 이런 범죄가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건 누구나 이제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일부러 누구를 해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양형 자료가 갖춰지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행유예가 됐을 때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형사합의금 지출해 가면서 더 뭐 사건을 합의를 봐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셈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탁을 되면. 했는데 공탁을 받게 되면 이제 뭐 7천만 원이 보존이 되겠지만 만일 끝까지 공탁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국고에 귀속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돼도 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깎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사 공탁을 할 때는 공탁을 한 사람이 원래는 공탁을 취소하고 나한테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를 유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형사 공탁을 할 때는 그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라는 포기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형사 공탁을 했는데 1심에서 그것을 양형의 반영을 받고 1심이 선고된 다음에 그걸 다시 반환을 받아가면 법원이 기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법원한테 사기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형에 반영되기 전까지 있었던 공탁은 반환 청구권을 포기해야만 형사 공탁으로서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피해자가 안 찾아간다 그러면 국고로 귀속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속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컸던 사망했던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공탁까지 같이 곁들였는데요.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는 오히려 안전하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나와서 집 근처에 다 왔을 때 오히려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안심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